오늘 즐거운 식사 시간이라면서요? 한다면.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게 내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빨리 진행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충분히 받고 그리고 여유 있게 이제 식사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몇 시쯤 끝낼까요? 6시. 5시는 좀 심했죠. 6시까지인데. 그죠? 5시 반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그 아마존에서 이제 판매자 등록까지는 관심 있는 분들은 다 하셨죠. 판매자 등록을 하셨으면 아마도 판매자 등록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뻘건 것들이 많이 떠 있을 거예요. 예.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계정 세팅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정 세팅하는 부분들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판매자 등록이 되신 분들은 이제 셀리오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싱받아서 공급받아가지고 판매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했죠. 그 방법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아마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아서 올리는 뉴리스팅 두 가지 이제 방법으로 제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아까 회장님이 말 시작하려고 해서 무서워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느라고. 네, 아유. 이거 오셨군요. 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두 가지 이제 아이템 소싱을 하셔야지만 이제 제품 등록을 하는데 아마존에서는 뭐 쿠팡이나 뭐 다른 이커머스도 그런 게 있겠지만 첫 번째로 제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뉴 리스팅의 경우에, 그러니까 셀리오스는 제품이 있는 거잖아요. 제품이 있는 걸 내가 등록하는 거니까 기존에 벌써 제품이 등록된 적이 있는 제품이니까 브랜드가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신규 상품, 그러니까 한 번도 등록을 안 했던 상품의 경우에는 특히 내 제품을 등록하겠다 그럴 때는 브랜드를 승인을 받아야 돼, 처음에. 그래야지 등록이 돼요. 그래서 브랜드 승인을 받기 위해서도 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브랜드 승인 유형하고 그 유형별 어떤 자료가 준비가 돼야 되는지 그거를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브랜드 승인만 되면 이제 끝나냐? 그 다음엔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게 또 필요해요. 그 카테고리 승인도 또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준비 자료가. 그래서 그 자료가 또 어떤 게 건바이 건으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조교가 필요한데요. 조교는 아까 저보고 빨리 강의 시작하라고 하셨던 분이 조교가 될 거예요. 그죠? 아, 저예요? 네, 그렇죠. 예, 예. 그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제가 뭐 드려야 될 것도 있고. 그렇죠. 그쵸. 네. 아, 그러면 해야죠. 아, 참, 저기 참고로 이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 지원 사업. 아니요? 인천시에 계시는 아, 분 그렇죠. 같은데. 사업자 있는 분. 그렇죠. 예. 그거 혹시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가 저도 정확히 아직 몰라서 한 번도 안 내가 보니까 회장님이 경쟁자 없게 만들려고. 아니야. 이미 사람이 많이 접수했대요. 경쟁도 어차피. 쓸데없는 말 내가 써봤어. 아니, 그게 중요한 거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지. 예. 좀 이따가 제가 그 공고문 올려도 되죠? 아, 그러세요? 네. 그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릴 텐데, 혹시 인천 지역에 사업자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그 수출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남아가지고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사업자 내부 기간은 상관없어요. 며칠 지나고 보면 없어요. 네, 그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면 가능한 것 같은데 수출 관련된 부분죠. 네, 근데 중요한 게 회사 속에서 브랜드 속에서 제품 카탈로그 한글 영문 필수예요. 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회사 속에서 양식을 만들어달라는 건 아니죠. 다 모범 모범 씨. 예, 그 답안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드리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지금 엄청난 지금 압박과
총 지금 주고 계시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사업 신청을 하시면 한 480 정도? 450 정도 지원이 나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물류비라든가 아니면 뭐 광고비라든가 이런 소멸성 비용은 한 480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김병윤 선생님 인천 아닐까요? 인천입니다, 인천. 잘 들어야죠. 아니, 저 단톡방이 없어서 부탁했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천만 가능한 건가요? 네, 인천 사업자만 가. 인천 지자체에서 나온 사업이에요. 인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사업이니까. 근데 그거요, 저 소상공인 지원센터 저번에 처음에 제가 URL 드렸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경기도 사시면 경기도를 딱 치면요, 지원사업 지금 나오는 것들이 쫙 나와요. 12월 말까지 접수 가능한 거 다 써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랑 지방은 더 많아요. 인천은 아마존 그거 혜택밖에 없는데 경기도랑 지방은 자치체마다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들어가 보세요. 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끝나고 나서 단톡방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하고 그래도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낫겠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우리만 들리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강의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그 판매자 등록까지 되신 분들 계세요? 와, 여기만 보고 나머지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여튼 이거 동영상이 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라도 아마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 보고 그냥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은 먼저 판매자 등록이 되고 나면 이렇게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들어가 보시면 그 아마존 셀러 센트럴 이거 보고 하는 게 낫겠다.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 들어가셔서 이 화면을 보면 마이 어카운트라고 그러니까 내 계정 설정창에 보면 내 계정이 나와요. 그 계정에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나오거나 계정 활성화를 시키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 셀러 센트럴 내에 빨간 게 이렇게 여러 개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빨간 거 표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텍스 인터뷰. 그러니까 세금 정보를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이건 다 이제 여러분들 무역도 하실 분들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아마존 미국에서 판매가 되면 세금을 미국에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업자는 세금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안 낸다, 낸다. 안 안 된다. 낸다. 안 낸다. 어떤 세금이요? 역시 얘기하시네. 세금이 한두 가지인가? 그렇지, 좋아요. 자, 그러면 좋아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렇죠?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 거죠. 자, 수출 매출이 발생이 되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면세 법인세 내고 개인 종합소득세 안 내잖아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야 됩니다. 근데 내는 건 바보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예. 거의 그게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흑자가 난리가 없거든. 안타깝네요. 네. 이것도 녹화되고 있구나. 이런 일이 없어. 꺼놔봐. 잠깐만 꺼놔요.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매입 부가세 끄는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세금 계산서하고 수출 신고증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거의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요거를 셀러들은 아니면 수출업자들은 매월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해요? 법인은 4월,
7월, 그 다음에 10월, 그 다음에 1월 4번 정도 하거나 아니면 반기별로 하죠. 그죠? 반기별로 하는데 종합소득세 내는 저기 개인 사업자들은 1년에 한 번 하고 그렇죠? 1월에 한 번 하고 근데 이 수출업자들은 매월 세무서에 가서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출하시는 분들은 속된 말로 1억 원어치 사가지고 1억에 팔아도 뭐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1억에 팔아도 1,000만 원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적자가 났다 그러면 제3의 보너스인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렇게 세금이라는 거는 각 나라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규정을 정해놓고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받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국가 간의 규칙 중에 하나가 어떤 동일한 매출,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건 하나의 거래잖아요. 그렇죠? 그 거래가 한 번 일어나면 한 군데 국가에서 내면 다른 데서 못 받게 돼 있어, 못 걷어가게 돼 있어 세금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아마존에 셀러로 등록을 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사업자 있니 없니? 너 사업자 있니 없니?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그 밑에 VAT 정보 입력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는 세금을 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텍스 인터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먼저 빨간색으로 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이따 세팅을 해야 될 텐데 여기 지금 밑에 나오나? 잠깐만요. 여기 끊겼는데 여기 세금 정보 밑에 여기에 VAT 정보라고 나와요. 여기 밑에 좀 이따 아마 우리 조교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개인 정보들은 이제 저장 안 되게 잘 눌러야 돼요. 네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아시겠죠? 이 세금 정보는 VAT 정보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세팅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설정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설정해야 되는 게 저기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들이에요. 판매 대금 인출사항과 청구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이 발생이 되면 돈을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 아마존이라든가 뭐 일본 아마존 다 마찬가지지만 아마존은 돈이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그 해당 국가의 계좌로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가상 계좌죠. 그 가상 계좌에 있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입력해 줘야 되는 게 판매 대금 인출 수단이에요. 예, 디파짓 메소드, 그러니까 지갑, 내 지갑. 그거에 대해서 설정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구 방법. 아마존에서 걷어가는 돈들이 뭐뭐 있다고 그랬죠? 매출이 일어나면 첫 번째 그렇죠. 판매 수수료 몇 프로? 이 사악한 놈들이 15%.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50만 원 플랫폼 이용비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네, 15%. 자, 이거 말고 또 중요하게 뛰어가는 게 뭐라고요? FBA 배송 수수료. 이게 보통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불에서 6불. 3불에서 6불. 그러면 6불짜리 팔아서 6불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6불짜리 팔면 안 된다. 네. 10불 이하짜리 팔아도 안 된다. 제 생각에 20불 넘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7불짜리가 많아요. 7불이나 6불짜리가 많은데 왜 그러냐? 6불이나 7불짜리는 FBA 수수료를 2불 이하로 낮춰줘요. 대신에. 예, 대신에 낮춰줍니다. 예, 낮춰주고 나머지 수수료도 최대한 안 가져가는데 문제는 30개 이상 한 달에 팔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3불 이상씩 뛰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손해를 많이 보세요. 가격이 낮으신 분들. 그래서
예. 20% 그럴 수밖에 없죠. 최소. 근데 얘네들이 야 그래 니네들 열심히 팔고 도움이 되면 나한테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해준다? FBA 수수료를 낮춰줄게. 그게 이제 스몰 앤 라이트라고 표현해요. 스몰 앤 라이트 정책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면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그 청구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돈을 떼어간단 말이에요. 떼어가는데 매출이 예를 들면 진짜 그래요. 5불짜리 팔았는데 수수료 15% 떼어가고 3불 떼어가고 뭐 이것 떼어가고 저것 떼어가고 하니까 돈 줄 게 없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해? 매출만 발생되고 가지고 인컴이 안 되면 신용카드라도 등록해놔. 그걸로 떼갈게. 무서운 놈들. 그래서 신용카드를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신용카드는 처음에 프로셀러 같은 경우에 월세를 내야 된다 그랬죠. 몇 불? 39.99불 내야 된다 그랬죠. 그 39.99불이 아까 VAT 신고가 돼 있는 분들은 39.99불이고요. 나머지는 43.99불이에요. 10% 더 들어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안 돼 있다. 그럼 걔네들은 악착같이 부가세를 받아간다니까요. 10%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도 등록은 가능한데 아까 우리 김지영 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등록은 가능해. 쿠팡이라는 노출만 안 될 뿐인데 여기는 10%를 더 떼어가. 아시겠죠? 노출은 시켜주고 예? 10%를 더 떼가는 거예요? 예? 노출은 시켜주고 10%를 예, 더 노출은 떼가는 시켜줘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해보니까 FBA로 물건 안 들어가면 노출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FBM이 있고 FBA가 있잖아요. 그 내가 직접 배송 또는 FBA로 배송 두 가지 아마존이 배송하는 거. 그 아마존이 배송은 창고에다가 넣어야 되잖아. 물건을 사다가 먼저 넣어줘야 되잖아요. 요렇게 안 되면 노출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 네. FBM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미국 주소로 직접 배송을 하고 아마존 창고는 아예 이용을 못해요?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FBM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예 직접 안 배송하는 게, 그렇죠? 내가 직접 배송하는 게 풀필먼트 보이 멀천트, 바이 멀천트. 그래서 셀러가 직접 고객이 주문하면 배송하는 시스템, 그걸 FBM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나 반품도 다 대한민국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예. 너무 나도 힘들지만 고객 입장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매출이 노출이 돼도 안 일어나죠. 노출이 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노출이 안 된다니까? 근데 FBM이라는 제도 왜 있어 그럼? 어떻게 팔아요 FBM? FBM이라는 제도 왜 있어요? 응? 재밌잖아. FBM이라는 제도는 왜 있을까? 노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팔지? 왜 있어요? FBM만 있어야지. FBM이라는 제도가 왜 있어? 노출도 안 돼, 처음에. 어? 노출이 안 된다는 건 판매도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FBM이라는 제도가 왜 있어? 그리고 바이박스 개념 이해하셨어요? 여기 얘기하셨나? 바이박스. 그러니까 세일리어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같이 파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FBA로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것만 팔리게 해준다 그랬죠. 네. 그쵸? 근데 여러 명이 파는 제품들 보면 이태리 타월 한번 볼게요. 이건 좀 이따가 보고. 우리나라 셀러 대부분이 처음에 연습용으로 판다는 이태리 타월. 이 제품 볼까요? 자, 이 제품 들어가서 보니까 자그마치 18명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솔드 바이 아마존, FBA로 물건을 넣은 사람들 제품만 팔리는 건데 밑으로 내려보면 밑으로 내리다 보면
여기 나오네요. 여기다 보면 지금 보세요. 이거는 저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ES몰이라는 그 셀러는 아마존닷컴을 이용해서 슈프롬을 하고 있어요. 분류를. 그럼 저건 FBA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 저런 것들은 바이박스를 차지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보면 솔드바이도 코리아 마켓이고 슈프롬도 코리아 마켓이야. 그죠? FBM이란 말이야 지금. 왜 FBA가 18명이 있고 2명이 FBM일까? 20명 중에. 쟤네들은 그럼 안 팔릴 건데 못 하나 저기다 올려놨을까? 어? 어? 미국 아닌 나라에 있는 미국이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 얘기했어. 너무 똑똑한가 봐. 아, 얘기했구나. 내가. 아니에요? 또 어떻게 알았지? 나 미국이 안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저건 뭐냐면 FBM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FBA로 판매를 해서 웬만큼 궤도에 오른 셀러의 제품을 미국에는 FBA로 팔아야 돼요. 미국에는 FBA로. FBA로 팔면 여러분들 쿠팡 로켓 배송 제품 받았을 때 한 번이라도 배송비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 누가 부담하는 거야? 쿠팡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죠? 쿠팡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은 다행히 로켓 배송이 지네들이 구입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쿠팡에서 내는 건데 셀러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FBA로 판매가 되면 배송비를 고객한테 안 받고 누구한테 받다? 판매자한테 받는데 그게 3불에서 6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 FBA 설정을 제일 처음에 할 때 나 수출도 할 거예요 라고 눌러놓으면 폭탄 맞아. 어떻게 되냐면 미국 나라에다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미국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시켰단 말이야. 직구로. 예를 들면. 근데 그게 프라임 제품이야. 그러니까 로켓 배송이야. 로켓 배송이야지. FBA 제품이야. FBA 제품. 그럼 어떻게 돼요? 공짜로 갖다 준다니까? 프라임이면? 공짜로 갖다 주는데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3불에서 6불이지만 한국 사람이 주문을 해서 갖다 줬어. 6불만 받을까? 예, 국제배송비 다 받아요. 누구한테? 판매자한테 FBA 수수료로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등록해 놓는 바보가 있을까 없을까? 없거나 아니면 배송 템플릿을 국가마다 다 넣어줘야 돼. 넣는 게 있어요. 그렇게 넣고 하거나 아니면 야 그렇게 넣느니 그냥 내가 FBM으로 팔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FBM은 그 넣고 국가마다 내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거든 따로.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FBM들이 미국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수수료 얘기하다 여기까지군요. 그 여하튼 지금 수수료가 말씀드린 것처럼 FBA 수수료,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 또 무슨 수수료 있어요? 프로셀러는 39.99불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9.99불이 아니라 43.99불도 받아갈 수 있어. 어떨 때? 사업자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15%도 얼마를 받아가겠어요? 그럼 판매 수수료를 16.5% 받아가고 그리고 저 뭐죠? FBA 수수료도 3불 받아갈 거 3.3불 받아가고 딱딱 10%더 받아가. 네, 정확해. 아주 정확해. 네. 무조건 10%. 그래서 아마존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 없고 제품 등록할 때도 필요 없고 노출도 시켜주기도 하지만 물건이 팔리면 10%씩 더 뛰어간다고. 그래서 사업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출업자는 왜 사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부가세 환급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무역업을 하시거나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무조건 전자상거래는 등록 안 시켜요. 뭘 등록시켜? 무역업을 등록시킵니다. 무역업. 사업자 등록증상에 무역업 수출이라고 가로 열고 수출 가로 닫고. 왜? 무역업 수출만은 그냥 등록하면 바로 일반 사업자 해주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은 간이사업자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예전에 저도 프랜차이즈 사업 했을 때 제일 제가 그 악유를 많이 받았던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세무서에 갔더니 보통 제가 프랜차이즈 할 때 인테리어비만 한 5천에서 1억씩 받았거든요. 가맹점 하나에. 네. 한 30평이면 한 1억 돼요. 그죠?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1,000만 원 가맹비 받고 뭐 기자재 넣고 또 인테리어 하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 1억 정도면은 1억만 내요? 그 창업자가 1억 1,000을 낸다고. 그쵸? 그 1,00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일반 사업자 일반 돌려받을 수 사업자는 받을 수 있어요. 있죠. 일반 사업자면. 근데 세무서에서 잘락답시고 아우 처음에는요 매출이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간이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러고 간이로 내버리네. 응? 지가 그렇게 인테리어 투자를 많이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환급을 받으실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일반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초기에 아니면 매입이 많이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업자로 가입을 하셔야지 처음부터라도 간이 사업자로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이 있는데 교수님, 예. 일반 사업자인데 국내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으면 매출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다 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수출을 또 추가할 것 같으면은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게 나아 같이 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걸 이제 세무사들은 따로 하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같이 하거나 따로 하거나 매출 신고를 따로따로 해주시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매출 신고를 따로 해주시면. 그러니까 같은 사업자에 여러 가지 업종이나 종목을 추가하셔도 돼요. 예, 추가하신 대신에 수출 매출은 세무 신고할 때 따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른 사업자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 사업은 또 면세란 말이에요. 그럼 교육 사업 매출은 또 따로 신고하고 다 따로따로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가능해요. 항목별로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때.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이제 그 정육 식당 같은 데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정육 그거는 따로 면세니까 그렇게 따로 신고하고 예. 이거 뭐지? 상차림비는 또 따로 신고하고 예, 이건 서비스업이니까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업종의 종목별로 매출을 나눠서 신고하시는 게 맞아요. 사업장 같이 하더라도. 대표님. 수수료 이런 거 언제 받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라도 전혀 문제될 거 없는데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세요. 모두한테 일반 사업자. 판매자 모두 아시겠죠? 일반 사업자. 정기적으로 가져오는 거. 네, 상관없습니다. 판매 수수료 15% 제외하고 뭐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로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매출 많이 신고만 올려요. 정확하게 하면 문제될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멘토링 하시던 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제일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한두 개로 안 되겠네. 아마존 시작. 수출 신고 매달 금액을 20만 얼마로 원. 해야 될까요? 매달 20만 원 나가네. 수출 신고 금액. 수출 신고 금액.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어치를 사가지고요 아마존에 1억 원어치로 팔았어. 매출이 1억이야. 수출 신고 얼마 해야 될까요? 내가 5천만 원어치를 사서 매출액을 1억을 올렸어요. 얼마 신고해야 돼요? 5천? 수출 신고 5천? 5천 1원. 5천만 원을 매입을 했는데 수출 신고할 때 얼마를 해야 되냐고요.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인데, 그죠? 아, 꺼. 어떤 다른 사입할 제품이 있어 거기서 그냥 사버렸어.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다니까. 그리고 잠깐만 꺼봐요. 시키면요, 보관 수수료는 거의 빵원입니다. 빵원이에요. 뭐만 받냐면 그 미국 자체 내에서 주문이 오면 배송해주고 또 반품 신고 들어오면 반품 받고 하는 이 수수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국가 내에서 미국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그 비용만 받지 창고 보관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프 베이조스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FBA에 들어온 제품은 최고로 빨리 팔리게 해라. 그러니까 창고에 보관할 시간을 없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셀러들한테 얘기하는 건 되도록이면 재고 물량을 적절하게 가져가지 많이 가져가지 말아라. 왜? 창고가 썩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게 지금 가장 큰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FBA 창고 보관 수수료는 언제까지 빵원이냐면 입고되고 1년까지 빵원이에요. 아주 큰 제품, 뭐 탱크 같은 거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제품 있죠. A4 그 박스 이하 정도 되는 일반적인 제품. 그게 이제 규격으로 나오는데 보통 한 사각 박스만 해요. 그 정도 이하는 거의 창고 보관 수수료가 없어요. 그 좋긴 좋지.
근데 1년이 지나갔을 때까지 그 제품이 안 팔렸다. 예, 매출이 발생이 되더라도 갚지 못할 만큼 수수료가 올라가요. 창고 보관 수수료가. 그러니까 팔아도 안 남아.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1년이 지나서도 안 팔렸니? 그럼 이 제품 폐기시켜도 돼? 하고 물어본다니까요. 예, 아마존에서 물어봐요. 아니면 11개월 9일 정도 11, 거의 12개월 다 돼가지고 내가 빼야 돼 빨리. 창고에서 빼야 돼. 빼면은 수수료 내요 안 내요? 똑같이 3불에서 6불 내요. 그렇게 해서 빼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회수하기가 힘들어. 폐기해야 돼, 폐기. 이제 그다음부터 1년이 지나가면. 아시겠죠? 그래서 창고 보관 수수료를 안 낸다. 대신에 창고에 들어갔을 때에는 FBA 창고에 들어갔을 때는 그걸 빨리 소진시키게 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고객이 없다. 그러면 주변에 나눠주는 것도 명령을 내리면 나눠줘. 아시겠죠? 그게 MCF예요. 멀티 채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FBA에 놓고 파는데 이베이도 내가 팔 수 있잖아요. 애쉬라고도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애쉬 이커머스나 뭐 쇼피는 지금 미국은 없으니까 뭐 이베이라든가 애쉬라든가 또 유명한 어떤 쇼핑몰도 각 대형 쇼핑몰들에 내가 웬만하면 FBA에 들어가 있는 제품은 싹 다 같이 입점을 시킨다고. 왜? 그래서 고객이 주문 들어오면 다른 데서 FBA 그 아마존에 야 이베이 고객 주문 들어왔으니까 갖다 줘. 그럼 갖다 줘요. 뭐만 받고? FBA 수수료만 받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FBA는 FBA 그 창고를 얼마나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느냐 이게 되게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고 수수료 없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입고 할 때요. 그 제품 하나하나 이게 소비자한테 배송할 때 이게 그 포장을 해서 입고 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얼굴다가 그냥 숫자를 뭐 10개 이렇게 넣으면 자기가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낱개 포장은 돼 있어야 되고요. 따로 거기 그 주문이 들어오면 FBA에서는 박스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포장해서 보내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FBA까지 들어가는데 낱개 제품이 손상이 안 될 정도.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해서 이거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던져서 그냥 괜찮으면 그건 그냥 보내도 돼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가서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준비해서 보내면 되는데 또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날고로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봤을 때 괜찮을 정도로만 포장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박스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비닐 같은 거 포장해서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대신 바코드 붙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 내용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판매대금 인출수단, 청구 방법, 그리고 세금 정보, VAT 정보 요 4개. 요 4개를 세팅하면 활성이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그 4개를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회장님? 네. 잠깐 해주세요. 이걸 예. 예, 그걸로 하셔야 되고 이걸로 하셔야 되잖아요. IP가 여기에서 누가 쓰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쓰지? 네. 나안 썼는데? 예전에 강의하시는 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럼 그거 가져요. 근데 이 개인적으로 나오는 그럼 갖다 솔직히 왜냐면 개인적으로 뜨는 게 유튜브에 이걸 올리니까 아 그거 전체를 봐야 돼서 그래요? 한 일주일 넘게 날 보여드려도 괜찮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회장님이 보여주기 싫대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4가지예요. 계정 세팅은 처음에 들어가면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들어가셔서 첫 번째 법, 청구 방법, 그리고 그 지갑, 디파짓 메소드 그 2가지 하고요. 세금 정보, 세금 인터뷰, 그다음 4번째 VAT 정보. 요 4가지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요 4가지를 이거 뻘겋게 뜬다고 다들 머리 아파 하시더라고요. 지금 뻘겋게 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세금 정보를 넣는데 네. 회사 정보를 안 넣거든요.
회사 정보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거 넣어서 다시 넣으면 돼요. 그걸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부가가치세 정보를 넣을 때, 부가가치세 VAT 정보를 넣을 때요, 그 사업자 번호도 대시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 대시 빼먹는 분 계세요. 대시 2개를 넣어주셔야지만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소를 따로 또 넣게 돼 있어요. 주소를. 그 주소는 사업자, 개인으로 등록하신 분도 사업자 주소지를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출고지 주소지가 되는 거예요. 출고지 주소지. 아시겠죠? 그 2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그 세트 듣고요. 예.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수정을. 아, 예, 수정을 해야죠. 위치를 그 수정은 한 2-3달 있다 하세요. 안정이 되면. 바로 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위치가 어디가? 예,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 웬만하면 가지고 나오시면 참 좋은 잠깐만요. 제가 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지금 좀 연결하면 그 다음에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4시 15분이죠. 저 시계로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존 그 카드지 딜리 쪽에 대부분 이메일을 받잖아요. 그 이메일을 받으면 걔들이 이런 거 설정 안 해놓을 수 있고 해놓는 것도 있다는 걸 전화해서 지금 안 받고 싶은데 내가 카드 있는지 술은 모르는데 근데 비슷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빌리는 왜냐하면 달려야 되는 변수도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안 되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 계정 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계정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얘들이 진행하라고 식사하러 가도록 뭔가 하겠습니다. 승인할 때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정이 이제 완전히 메일 같은 거 활성이 보내면 됐으면 거기 있는 이제 번호를 그 다음에 제품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네요. 자, 아시겠죠? 예. 제품이 이제 활성이 됐으면 계정이 그 다음에는 제품이 있으면 제품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필요하다? 신규면 뉴리스팅이면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한 번도 안 판매되던 제품이면 뭘 해야 된다? 브랜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자, 한번 활성이 됐으니까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자고요. 자, 셀러 센트럴로 가주시고 보시면 제품을 등록할 때는요, 저기 상병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지렁이 3개 눌러주시면 카탈로그라고 되어 있는 게 저기 상품 등록이 있어요. 자, 눌러보세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물건을 찾아서 나도 등록할게요 하는 게 셀리오스는 여기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상품을 등록하겠다. 그러니까 셀리오스는 브랜드 승인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죠? 왜냐면 벌써 등록돼 있는 거니까 브랜드가 등록돼 있는 거라고. 그걸 나도 할게요 하는 게 여기고요. 여기고 신규 상품 처음으로 등록하겠다.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아마존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뉴리스팅이에요. 이거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가 보시면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내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신규 상품 등록할 때 제일 먼저 카테고리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신규 상품 등록을 하기 전에 하셔야 되는 거는 내 상품이 들어갈 위치부터 아마존 쇼핑몰에서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찾는 게 제일 편할까요? 가장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제품의 카테고리가 어딘지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 선생님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는 거예요?
아, 적는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제품이 판매될 가장 유사한 제품의 카테고리를 찾아서 그거를 여기다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우리는 그때 한번 찾아봤었죠. 네, 스프링클 검색해볼까요? 여기다 그냥 쳐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프링클. 아, 메모하시는 아, 이제부터는 켜도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미 찍고 있어요. 아, 그럼. 눈치 너무 짱이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신규 상품을 등록할 땐 저거를 한글로 바꿀 수도 있지만, 한글로 돼 있네? 영어로 해주셔야 돼요. 다시. 영어. 네, 그렇죠. 이걸 영어로 해주셔야지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 그 셀러 센트럴에서는 광고를 할 때도 영어로 해야지 먹혀요. 프로모션도 그렇고. 한국어로 바꿔놓으면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여기서 예 카테고리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 밑에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요 2개 나오네. 2개 중에 이제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가장 비슷한 걸로 선택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네, 그냥 그 테이크 투어 눌러주세요. X 하셔도 되고요. 네. 자, 이제 이게 뉴 리스팅 제 첫 번째 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항목들이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상품명 들어가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신규 상품은. 두 번째 뭐 들어가야 돼요? 브랜드를 꼭 넣어야 돼요. 이거 안 넣으면 안 들어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익스트라 프로덕트 아이디. 이게 뭐냐? 바코드.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코드가 준비가 안 되면 못 넣어. 그래서 보통은 UPC 바코드라도 사야 돼요. 뭐 저기 어디죠? 그 구글링 해가지고 사든지. 바코드 안 넣어도 난 죽어도 안 낼 거야. 안 넣어도 책임져. 근데 이거는 특정 카테고리만 인정이 됩니다. 특정 카테고리 웬만하면 있는 게 좋아요. 바코드는. 그리고 내 제품이면 바코드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네, 바코드를 만들면 되는데 그 바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정식으로 만들려면 GS1이라는 상공회의소 거기 홈페이지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달, 1년 이용료가 한 30몇만 원 정도 돼요. 회원 가입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 키워드 등록을 바코드를 예, 뽑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3개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지금 들어갈까요? 한번 눌러봐요. 예, 이거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저기다가 아디다스 블루 그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브랜드 이름 넣어주시고, 이거에서 바뀌기 때문에 8877665588 88이 바꿔주니까 78 78 18 아 이거 한 8개 넣어야 돼. 아니 너무 많다. 좀 줄여주세요. 13자리. 13자리. 예. 그다음 EAN 선택. 예. 됐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 나오죠. BBBB는 난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게 바로 에러코드 5665예요. 아시겠죠? 이게 브랜드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다 이거야. 아마존에서 듣보잡 브랜드다. 그러니까 브랜드 신고를 해.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띄우고 나서 브랜드 승인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승인 신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리퀴스트 어프로벌 나오죠. 예.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브랜드 네임 폴리시 어쩌고 저쩌고, 브랜드 어쩌고 저쩌고, 옵션 어쩌고 저쩌고, 예, 쭉쭉쭉 나오죠.
예, 어디 이제 카테고리부터 선택해야죠. 옵셔널은 그대로 냅두고요. 브랜드 웹사이트는 우리가 제품을 이름 치면 예,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위에다 설치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하는 카테고리는요, 최고 위 카테고리를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중에 하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 승인을 받으면 하나의 카테고리 잡는 거예요. 다른 카테고리는 또 브랜드 승인 또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떤 거? 푸드가 없네요. 없으면 위에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 위에. 여기요. 예. 푸드가. 푸드예요, 그게? 아, 아니, 푸드면 그로셀인데? 저는 뭘로 들어? 여기 나오네요. 초콜릿 캔디 아니에요? 전반적이죠. 캔디. 네, 저기 위에 초콜릿 캔디. 셀렉트. 저러면 이제 그로셀이 그루멧 푸드 쪽에 카테고리, 그러니까 식품 카테고리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예, 됐고요. 됐고 지금 자 이제 보세요. 요거 등록시키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읽어볼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BBBB 브랜드를 등록하려면 최소 이런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그 뜻이죠. 그죠? 어떤 이미지? BBBB가 정확하게 어디에 제품에 표현되어 있는 제품. 그 제품이 컴퓨터로 조작하지 않고 그리고 디지털로 조작하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토샵이나 이런 거 작업 안 한 그런 제품을 어떻게 해요? 퍼머넌틀리 어픽스드, 한마디로 영구적으로 제품에 붙어있는 뭐가? 영문 브랜드가 붙어있는 그런 제품을 어떻게 해요? 예,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는 소리예요. 여기다. 그래서 제일 정확하게 찍는 건 손에다 들고 찍거나 아니면 그냥 테이블에다 놓고 찍는 거. 대신에 브랜드 이미지가 영문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등록을 시키는 게 약식 브랜드 등록, 바로 에러코드 5665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필요한 자료는 뭐다? 사진 달랑 한 장. 어떤 사진? 영문 브랜드가 제품에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는 사진을 제일 잘 보이게 찍어서, 그 대신 제품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품이 뭔지도 모르게 여기만 딱 이렇게 확대해서 찍으면 안 돼. 아시겠죠? 다 보일 수 있게 해서 찍어서 그 제품 이미지를 여기다 등록시키면 되는 거예요. 등록시킬 때 그냥 등록시키면 안 되고요. 다 확인했다고 이걸 체크하고 해야 돼요. 4개를. 눌러보세요. 그럼 아까 처음에 비비비가 아니고 저희 슈가트리면 슈가트리 이름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셀렉트 파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그 사진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하시려고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밑으로 내리셔서 예, 여기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 승인 요청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하루 내로 나와요. 하루 내로 나오는데 이게 나온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권한은 진짜 제품 등록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이 권한밖에 없어요. 이게 약식 브랜드 등록. 이게 약식 브랜드. 그 약식 브랜드는 권한이 딱 하나. 그 브랜드로 해당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 딱 하나예요. 자, 그럼 요거랑 다른 정식 브랜드가 있거든요. 정식 브랜드 신청. 이 정식 브랜드 신청 어디서 하시는 거냐면 다시 셀러 센트럴. 네, 여기서 다시 상병 표시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어드버타이징이라고 보이시죠? 예, 광고. 예, 거기에 보면 A 플러스 컨텐츠 매니저라고 있죠. 예, 그거 눌러주세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 A 플러스 컨텐츠를 만들려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거쳐야 된다. 이게 정식 브랜드 승인 신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시면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나? 할 때마다 헷갈려. 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브랜드 레지스트리 웹사이트로 들어가 주십시오. 찾기 힘들죠? 네, 보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사이트로 들어갔죠. 이게 이제 정식 브랜드 등록을 하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브랜드 레지스트리, 예, 게스타트 눌러주십시오. 노란 거. 네, 약간 내려보고 게스타트. 네, 밑으로 내리시면 예, 엔롤 아웃 예,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미국으로 가야죠, 미국. 네. 엑스, 네. 약관 검토, 동의. 자, 여기서 하나 이상의 브랜드를 등록, 여기 새 브랜드 등록. 옆에, 왼쪽, 예,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없다고 나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몇 개도 돼요. 상표를 몇 개 만들어서 넣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브랜드 등록하기 눌러주십시오. 브랜드 이름 넣어주시고, 이 브랜드 이름은 이거는 그 미국 상표 출원할 때 그 철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넣었으면 소문자로 들어가야 되고 대문자로 넣었으면 대문자로 들어가야 되고 대소문자로 넣었으면 대소문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넣어주시고 예, 됐고요. 여기에 넣는 이 등록 번호는 바로 출원 번호예요. 출원 시리얼 넘버. 그래서 보통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하면 일주일 내로 이 시리얼 넘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여기 단톡방에 여기 드렸나? 곰마크라고 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미국 특허 상표 등록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로 하면 한 일주일이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상표 출원 그 번호를 넣고 시리얼 넘버를 넣고 밑에 내려서 여기다가 뭘 넣으면 돼요? 상표 정보. 그러니까 텍스트면 텍스트 이미지라도 넣어줘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어떤 로고 같이 돼 있으면 로고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넣고 저장하면 이게 바로 정식 브랜드 승인 신청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회장님?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꺼주셔도 돼요. 이제 요거만 누르면 여기 신청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상표 출원 시리얼 넘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건 제품 이미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그 브랜드로 당연히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뭘 할 수 있다?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또 상세 페이지도 넣을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럼 광고를 약식 브랜드는 못하네? 그죠? 못해요. 광고도 못해요. 약식 브랜드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식 브랜드 광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위반 신고권을 가져요. 위반 신고권. 그 위반 신고권이 뭐예요? 내 제품을 내 브랜드로 누가 딴 사람이 팔다 아마존한테 얘기해서 못 팔게 할 수 있어. 자를 수 있어 한마디로. 자를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이 셀러만 내 거 팔 수 있어야 하고 그 셀러를 지정할 수도 있어. 이게 뭐예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승인 신청을 정식으로 하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제조죠. 네, 제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혹시? 그러니까 권한이 약식 브랜드는 등록하는 거가 있는 거고 이 정식 브랜드 승인 신청을 하면 필요한 거는 상품 시리얼 넘버인데 상표 시리얼 넘버인데 그것만 있으면 예, 제품 등록은 물론이고 제품에 대한
그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상세 페이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광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독점적이고 대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네. 식품 카테고리 등록할 때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지금 이제 카테고리 승인서도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야죠. 없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브랜드 승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약식 브랜드로 했을 때 네. 상품 등록을 네. 그 제한이 아까 이거는 정식으로 하고 약식은 그러면 상품 등록이 뭐 제한이 있어요? 딱 뭐 하나 올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브랜드를 정식으로 하느냐 약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제품 등록 수가 차이가 있느냐? 아닙니다. 그 카테고리 내에서는 수십만 개를 올려도 돼요. 그 브랜드. 약식이나 정식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예. 수만 개를 올릴 수도 있어요.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카테고리 승인인데, 카테고리 승인. 자, 카테고리 승인은 어떤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근데 이게 정책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솔직히 화장품만 해도 작년까지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했어요. 지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 지금 제가 보기엔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몇 개 안 됩니다. 이거를 내가 이거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셀리오스예요. 셀리오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제품이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제품을 찾아보는 거예요, 먼저. 자, 여기 탭 하나 더 열어보세요. 예. 이 탭 하나 여시고, 여기 아마존.com. 네. 들어가셔서, 저기다가 검색을 할 때, 내 제품과 가장 유사한 제품이 보일 수 있도록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찾았으니까. 네. 이제 자기 제품이랑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찾으셔야 되죠. 그렇죠? 신규 상품이라도. 네, 아무거나 골라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 제품의 A신을 먼저 복사하시면 됩니다. 제일 밑에 있을 거예요. A신을. 네, 너무 더러. 예, 거기 있어요. 예. A신. B부터 시작하는. 저게 이제 아마존 시리얼 넘버니까 다 있어요. 아마존 제품에는. 저거를 가장 비슷한 제품을 검색을 하고 A신을 누른 다음에 다시 셀러 센터로 가서 저기 상병, 지렁이 눌러주세요. 카탈로그, 애드 프로덕트. 여기서는 이제 셀리오스로 들어갑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저 위에. 셀리오스는 여기가 셀리오스라 그랬죠. 여기다가 그걸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그 검색. 그럼 이제 이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랑 비슷한 제품이라면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쪽 끝에 가서 보니까 눌러보세요. 신규. 네, 뷰. 어플라이 투 셀이 뭐예요? 시도해 보세요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원래는 셀 프로덕트라고 떠야지만 바로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셀 프로덕트.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제품 올려도 돼. 팔아. 라고 나오면은 카테고리 승인 같은 거 전혀 필요 없는 거고, 뭔가 다른 내용이 나와 있다. 이거는 뭔가 한 짓거리를 더 해라.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거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 저렇게. 이렇게 뜨면, 계속 뜨면, 지금 보세요. 리퀴스트 어프로벌 뭐라고 떠요? 그로세리, 그루메푸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품류는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리퀴스트가 뜨면 이게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하다, 아니면 무슨 직거리가 필요하다 그 소리거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밑으로
밑으로 내려보시면 저 세 가지 선택이 있죠. 저게 뭐냐면 제조니 니는 아니면 너는 리셀러니. 이거에 따라서 서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준비할 서류가.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선생님은 제조죠. 제조 눌러주세요. 예, 두 번째. 두 번째 눌러주면 딱 하나만 뜹니다. 뭐예요? 똑같은 이미지가 필요한데 어떤 이미지? 픽처 유 어쩌저저저 포토그래프 어쩌저저저저저저 저거예요. 두 번째 저게 뜻이 뭐냐면 제품의 제조사, 그 다음에 상호, 주소, 또 뉴트리션 팩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성분, 그리고 연락처 이런 5대 정보가 확실하게 그 제품에 보일 수 있도록 6면을 다 찍어서 올려라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6면을 다 찍어서 그걸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등록시키면 네, 됩니다. 이것도. 제조사는 밑으로 내려보세요. 제조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제조는. 근데 위로 올려서서 다시 올려가서 이거를 리셀러로 한번 표시해보세요. 자, 리셀러로 표시해보면 이거 하나, 그 밑에 제조 이거 이미지 하나 두 개가 뜹니다. 그죠? 저 위에 게 뭐냐면 저 위에 게 거래명세서예요. 영문 거래명세서. 누구한테 받은? 제조 브랜드사로부터 내가 물건을 샀다는 거래명세서가 영문으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두 개가 필요하다. 이 두 개가. 이것만 준비를 하시면 카테고리 승인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식품 카테고리가 이렇고요. 식품 카테고리가 이렇고요. 혹시 다시 한번 나가 보실래요? 제가 기억하는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 데만 몇 군데 한번 보면 거기 말고 세러 센트럴로 그렇죠. 네. 그래서 매드 프로덕트 그리고 아마존닷컴에 봐야 되겠네. 아마존닷컴에 베이비 푸드 그렇게 쳐보세요. 자, 그러면 뭐가 좋을까?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예,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거 혹시 그 AC 넘버 나오면 이 정도는 AC 넘버 안 나오는 거예요? 브랜드 모드 들어가셨구나. C all detail 한번 눌러보세요. 디테일. 그 밑에 뭐 없나요? 같이. 예, 됐습니다. 베이신 한번 써주세요. 네, 거기 있네요. 있나요? 네, 잘 찾으시네. 복사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건 또 어떤 게 나오는지. 자, 이건 쇼 리미티드 나오네. 아예 not available인데 왜 이럴까요? 이것도 왜 이럴까요? 아예 이거는 뭐 신청조차 못하게 돼 있죠.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게 왜 이럴까요? 네? 아기용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거는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정식 브랜드 승인을 받고 그 정식 브랜드 승인 받은 그 셀러가, 그러니까 브랜드가 아마존에 나 말고 이건 등록도 못하게 하고 딱 막아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아예 등록조차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강력하게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붙여보면 하여튼 유아용품을 이렇게 그러니까 카테고리 승인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셀리오스로 들어가서 내가 등록하려는 가장 유사한 제품을 눌러보고 그리고 눌러본 다음에 그 제품을 셀리오스 했을 때 리퀴스트 어프러발이 나오면
그걸 그냥 겁내지 말고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나오는데 보통 유아용품 같은 경우에는 CPC라고 뭐 차일드 어쩌고 그 인증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쪽 그 퓨어 파인 그 주얼리 이쪽은 뭐 홈페이지도 넣으라고 돼 있고 매출 자료도 넣으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카테고리별로 승인이 꼭 필요한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를 건 바이 건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그냥 다 무사 통과인데 이런 사람이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는 거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예,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게 되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셀리오스를 통해서 확인을 금방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그럼 만약에 그 카테고리에 내가 집어넣으려고 맘만 먹으면 신규 상품 들어가는 거예요. 셀리오스도 되면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장님 여기까지 일단 예, 시연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다는 해서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하고 어떻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카테고리 세인 같은 경우에는 예, 요 카테고리 세인 같은 경우에는 요 인보이스 양식이에요.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두 개가 필요했죠. 하나는 제품 이미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리셀러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래 명세서가 필요해요. 영문. 근데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되게 열악하거든요. 특히 초보셀러가 어떤 제품을 살 만한 그런 그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영문 인보이스 돼요? 그러면 다들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가 이거 양식을 올려놓을게요. 엑셀 파일을. 이 양식에다 그냥 써주시면 돼요. 써서 뭐만 받으면 돼? 제조사한테 사인만 받으면 돼. 그냥 사인만 해줘 하고 아시겠죠? 대표한테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셀러들은 요거가 이제 같이 필요한 어떤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보이스는 개수도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10개 이상입니다. 10개 이상. 구입을 적어도 10개 이상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파일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꼭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한지 가장 유사한 제품명을 넣어주거나 레이신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셔서 그 내용이 이렇게 어플라이 투 셀이 나오면 이거는 카테고리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들어가서 어플로벌을 뜨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리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이렇게도 뜰 수도 있습니다. 이 옆에 뜨거나 이 위에 좀 전에 이 위에 적혀있죠. 카테고리 명이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이죠. 이렇게 이게 좀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이 아니라 참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셀러 센터에 들어가면 다 똑같이 안 보여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이고 어떤 분은 저렇게 보이고 막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존이 계속 뭔가를 연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이런 플랫폼으로 보이고 B라는 사람은 저런 플랫폼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프레임이 다르게. 그렇게 들어가서 리셀러랑 그리고 매뉴팩처, 그러니까 제조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필요한 서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리셀러는 서류가 2가지고 그리고 제조는 서류가 1가지만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뒤에다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웹사이트 주소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폰 넘버도 웬만하면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문제가 되면 전화를 달라고 그러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가 되면 전화를 달라고. 아시겠죠? 문제가 되면 전화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도 좋고 저기 회장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마존 셀러 센트럴이 딱 가입이 되시면 이제 거의 끝물이니까 가입이 되시면 이제 교육받으러 다니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독학해야 돼. 아시겠죠? 독학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디다 물어볼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알겠어요. 왜냐면 나도 솔직히 능력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제프 베이조스도 아닌데 예, 내가 정책이 어제 바뀌었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책도 쓰면은 저기 거기다 안 내요. 저 어디야? 교보문고에다 안 내. 아마존은. 아니, 정성원 강사님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책 쓰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아마존은. 왜냐하면 3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 책은 3개월만 지나가면 못 보는 책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봤자 저도 셀링 활동하다 보면 내 거나 알지 카테고리 승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 내가 알 필요가 뭐 있어. 그쵸? 근데 나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난 옛날 한 6개월, 1년 전에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불락이 되면 어디 들어가는 게 제일 좋냐면 안 바꾸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예,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는 한글로 바꿔도 돼요. 예. 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밑으로 약간 내려볼게요. 조금 더. 예, 여기 도움만.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들어가 보세요. 도움만.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죠. 이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카테고리가 쫙 있다고. 오류 코드가 떴어요. 이걸 누르는 거고 상품 식별자가 뭐예요? 바코드 문제가 생겨서 등록이 안 돼요. 이거 누르면 되고 내 리스팅을 찾았을 때 이런 경우 많아. 나는 등록했는데 예, 아마존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게 안 보여. 죽어도 안 보여. 그럴 수 있거든. 예. 이런 것도 많아요. 이런 뭐 가격이 낮거나 뭐 FBM으로만 했다거나 뭐 이러면 이렇게 되고 상품 식별자 면제는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이 되고 여기 있는 이건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인 내용들. 이거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눌렸어요. 리스팅의 관리 해결 도구 이걸 눌러가지고 뭐가 잘못됐냐? 다른 거 들어가 보세요. 그거 지금 활성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기 첫 번째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게 이제 오류 코드가 들어오면 이거는 오류 코드를 들어가서 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범용으로 한다 그러면 뒤로 한번 나가보세요. 이건 딱 여기 걸렸을 때 하는 거고. 도움말, 도움말 누르시고. 자, 밑으로 좀만 더 내려보세요. 좀 더. 예. 여기에 아마존에 연락하기 이걸 누르면 모든 걸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이걸 누르고 케이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얘기를 하면 여기다 얘기하는 공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답변이 와요. 100%. 그것도 그 다음날 100% 답변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보세요. 여기 카테고리별로 다 있죠? 그죠? 뭐 제품 리스팅부터 FBA 또 광고 문제, 계정 문제 다 있어요. 이 문제 중에 가장 대카테고리로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 한번 제품 등록 한번 해볼까요? 제품 상품 및 재고, 상품 페이지 리스팅. 네. 상품 개별 등록. 그리고 여기다 간단한 제목 쓰고 문의 리스팅 한번 써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아무거나.
몇 줄만. 네. 생각인가?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게 활성화돼요. 이게. 채팅. 이게 뭐야? 아마존 직원이 한국말로 나하고 채팅한다니까? 이제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계속 해야지만 늘어내 실력이. 그죠? 그 남한테 자꾸 기대려고 그러지 물어보고 하지 마. 그냥 알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 들어가라. 아시겠죠? 네. 여기 들어가라고요. 아시겠죠? 네.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채팅 불렀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안 들었어요. 네, 얘들 놀래.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보시면 되고 또 아까 뒤로 잠깐 빼주세요. 아 이거 안 나가네. 예, 여기서 이 셀러 포럼 이게 뭐냐면 문제 생긴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셀러들이 다 올려놓은 걸 다 보는 거야. 아시겠죠? 예, 셀러 이거보다 더 케이스들이 많은 데가 없어요. 단 영어로 나오잖아. 그렇죠? 영어로 나올 거야. 보세요, 다 영어로 나오잖아. 그죠? 네, 요거를 검색어를 저기다가 내가 어떤 케이스가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검색어를 쳐보면 그런 거 대화를 한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해결하시는 게 이제 전문가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얘기하지. 왜냐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는 그거 해보지도 않았거든. 근데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나는 그냥 건강기능식품만 팔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셔서 셀러 포럼에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진짜 시간이 있으면 이 셀러 포럼에 있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쫙 엮어가지고 책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해결책들. 근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보시죠. 올라가서 저기 상선 안 해봐서 눌러보시면 여기 아마 지금 있을 거예요. 하나씩 내려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상품 증명. 여기인데 셀러 유니버시티. 이게 셀러 대학이에요. 이거보다 더 완벽한 교육은 없다.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사업자에 여기 보시면 모든 주제에 따라 대해서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주문 처리 FBA부터 제품 목록 쭉쭉 있죠. 이거 하나씩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세요. 저기 판매 준비 같은 거. 판매 준비 카테고리. 판매 준비, 예, 리스팅 소개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리스팅 소개 쭉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내려보세요. 이렇게 한국어가 거의 다 있어요. 한국어 버전으로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부 카테고리. 이해되시죠? 시간이 있으면 나도 못 들었어, 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들어보시면 이거보다 완벽한 교육은 없어요. 저 이제 다음에 안 와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시간이 오늘 좀 일찍 끝내서 이제 회식하러 넘어가야 되니까. 자,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안 오시겠다는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여기 구현을 승인부터 시작해 유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회장님이 보여줬던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노출이 표시해놨으니까 나중에 이 자료를 보시거나 고맙게도 데이터 이쪽으로는 가서 녹화가 돼 있으니까 그 내용 확인하시면 충분히 카테고리 승인하고 브랜드 승인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질문하지 말고. 아까 카테고리 승인할 때 예? 카테고리 승인할 때 육면체가 아닌 제품들은 그냥 보이는 부분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그런 정도면 이제 양면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또 질문. 예. 네? 네.
전기식 뭐라고? 응? 전기식. 여기서 하라고 그러고 그 질문. 물어봐. 그거 하시니까. 교수님 하시니까 물어볼게요. 선생님, 쿠팡에서 제조사는 얻은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제조사는 웰컴. 제일 좋아요. 전기식을 아마존에 판매하려고 하면 네. 아마존에 따로 내야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카테고리 승인, 식품 카테고리 승인 거기서 뭐 요청하는 서류는 따로 없어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간단한? 간단해요. 신규 상품. 또 질문? 왜요? 자, 없으세요? 네, 오늘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이동하셔서 같이 다 식사하실 거죠? 아닌가? 대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장소, 아까 심연구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요. 정리하시고, 예, 각자 이동하셔서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달사항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